챕터 5장에요. 4장에서는 연립 ODE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선형대수적인 방법들이 필요해서 연립 ODE에 대한 파트는 공수 1에서 배우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시리즈를 이용한 ODE 해법, 그 다음에 프로베니우스 약간 확장된 형태의 파워 시리즈인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통한 ODE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5장 보시면요. ODE의 급수적인 해법, 즉 시리즈 솔루션 오브 ODE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로 예를 들어서 상수계수를 가지는 ODE나 아니면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 같은 경우가 아닐 때 조금 이제 알고 있는 포맷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변수계수를 갖는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몇 급수 해법을 소개한다. 파워 시리즈 메서드를 소개한다. 그 다음에 몇 급수 해법을 얻을 수 있는 뭐 특별한 함수들, 베셀 펑션, 르장드르 펑션, 그 다음에 뭐 가우스의 초기화 함수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공수 시간에선 챕터 1, 2, 3, 5를 통해서 ODE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워 시리즈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두는 챕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자, 우선 거듭제곱 급수 해법 파워 시리즈는요. 자, 먼저 파워 시리즈가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x0를 에서 센터가 x0에서 파워 시리즈, 즉 몇 급수라는 건요. a0 더하기 a1의 x 빼기 x0 더하기 a2의 x 빼기 x0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무한 급수의 형태로 써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파워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거듭 제곱 급수 또는 몇 급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 앞에 있는 상수 A0, A1, A2 요런 애들을 보고 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x0의 n승 형태일 때 그때 센터, 중심을 x0라고 중심이 0인 경우에는 그냥 x0 대신에 0을 대입하면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2의 x제곱 땡땡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파트에서 파워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뭐 매크로링 급수까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사실 여기 5.2에서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충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몇 급수, 테일러 급수, 매크로링 급수를 우선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몇 급수 표현법, 매크로링 급수를 통해서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시리즈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놈의 시리즈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리즈라는 건 지금 이 몇 급수를 얘기할 거예요. A0에 A1, X 빼기 X0에 A2 X 빼기 X0의 제곱 이렇게 당당당당 있으면 n까지의 합을 부분합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항식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A0부터 여기 A0에 AN에 X 빼기 X0의 n승까지로 두면 이거는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리즈가요. 계속해서 무한대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무한대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합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건 뭐냐면요.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급수가 언제 수렴을 할 건지 수렴을 하는 x 범위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할합에 대한 수렴을 할 때 우리는 저 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부분합의 수열이 발산, 무한대로 뻗어나가거나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발산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 미적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긴 한데 이 수렴 구간, 언제 x가 언제 수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 루트 테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거는 수렴 반경 찾는 것 중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레이쇼, 즉 비교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여기 보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정리일 거예요. 정리는 뭐냐면 뒤에 항하고 앞에 항하고의 비율을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그 비율의 절대값이 리미트 걸었을 때 1보다 작으면 그 시리즈는 절대값을 씌운 것들의 시리즈는 컨벌즈가 돼서 그냥 시리즈 자체가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뒤에 것과 앞에 거의 비율을 찾아봤는데 그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시리즈가 수열이 발산한다는 얘기고요. 1이 될 때는 그 비율의 극한값이 1이 될 때는 이 비교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루트 테스트는 n승근 루트의 일반항이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앱솔로 수렴해서 수렴이 되고 n승근 루트의 an의 극한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발산이 되고 극한이 1이 될 때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시리즈들의 수렴 반경, 수렴되게 하는 x의 범위들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 더하기 1의 m 나누기 2의 m승의 x 빼기 3의 2m승이에요. 자, 여기서 an이 일반항은 요게 일반항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이용해 볼 거예요. 레이쇼 테스트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볼 건데 우선 m이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을 비교했죠? 뒤의 항과 앞의 항의 비율이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를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봅시다. 뒤의 항은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1 나누기 2에 m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x 빼기 3에다가 m자리 대신에 m 더하기 1을 집어넣으니까 2m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절대값 나누기 a에는 2의 m승분의 m 플러스 1의 m x 빼기 3의 2m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차수가 m의 제곱이고 이것도 m의 제곱이죠. 그래서 앞에 개수들만 비교하면 되니까 요 놈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m 플러스 1승, 2의 m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빠져나오겠죠. 리미트 걸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는 2m, 2m승 없어지니까 절대값 x 빼기 3의 제곱이에요. 근데 레쇼 테스트에 따르면 요 극한이 1보다 작을 때는 요것이 수렴이 됐었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x 빼기 3이 뭐보다 작을 때 루트 2보다 작을 때 요거는 수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렴되는 그 반경은 루트 2다. 왜냐면 센터를 3을 기준으로 x값이 얼마일 때 루트 2 반경 안에 있을 때 루트 2만큼 차이에 있을 때 수렴되기 때문에 수렴되게 하는 수렴 반경이라는 건 수렴되게 하는 요 지름 그래서 반지름해서 루트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시그마 m은 2부터 무한대까지인데 4의 m승에 마이너스 1의 m승 그 다음에 x 빼기 1의 2m승이에요. 마찬가지로 루트 테스트보다 비교를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레쇼 테스트를 보시면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뒤의 항과 앞의 항 4의 m승분의 마이너스 1m승 x 빼기 1의 2m승
4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에 x 빼기 1의 2m 플러스 2. 요 놈이 1보다 작길 원하죠. 그죠? 그때 언제 x 값이 언제 1보다 작은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1이고 1이고 얘는 4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이 되죠. 요게 1보다 작으면 레이쇼 테스트에 의해서 수렴이 돼요. 그죠? 자, 근데 x 빼기 1이 4보다 작으니까 x 빼기 1은 2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렴되게 하는 반지름은 2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2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m 플러스 1의 m x의 2m 플러스 1승이죠. 자, 마찬가지로 레이쇼 테스트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리미트 m은 무한대로 갈 때 D의 항은 m자리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2m 플러스 3 팩토리얼이 되겠죠. m자리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m 플러스 2의 m 플러스 1, x의 2m 플러스 3승이 될 거고요. 2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 플러스 1의 m, x의 2m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놈은요. m의 제곱 그냥 쓸까요? 2m 플러스 3. 자, 분모로 들어가는 거는 2m 플러스 3 팩토리얼에 m 플러스 1의 m이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분자로 들어가는 건 2m 플러스 1 팩토리얼에 m 플러스 2의 m 플러스 1이 되죠. 요 놈에다가 x의 제곱이 됐어요. 근데 이게 1보다 작아지면 수렴이 되죠. 그죠? 근데 보시면 리미트 걸어주면요. 요 파트는 2차.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는 1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팩토리얼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해진 거죠? 그러면 2m 플러스 3, 2m 플러스 2하고 2m 플러스 1이죠. 자,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가요. 자, 요 파트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언제나 0이에요. 그럼 x 값에 상관없이 x가 어떤 값이 됐든지 간에 여기는 언제나 0이죠. x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 왼쪽이 0은 1보다 언제나 작죠. 그래서 수렴하게 하는 모든 x에 대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수렴하게 하는 x의 구간 반지름은 다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센터 0을 중심으로 모든 값이 다 수렴하니까 수렴 반경은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이그젬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요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보다 요렇게 생긴 걸 보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한테 들은 다른 보충 자료를 보는 게 조금 더 눈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는 스킵을 하시고 엑서사이즈 이그젬플 4번은 여러분이 레이쇼 테스트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수렴 반경이 2다. 수렴되게 하는 반지름은 2고 그 다음에 센터는 0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수렴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수렴되는 구간 앞에서는요. 요거 말고 이쪽으로 볼게요. 테일러 전에. 자, 어떤 여러분이 몇 급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렴되게 하는 그 수렴 여기 두 개가 겹쳤네요. 하나 지우시면 되겠죠. 수렴되는 그 구간 안에서는요. 지금 이 몇 급수가
수렴되는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를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 빼기 a의 n승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수렴되는 구간 안에서는 언제나 미분과 적분이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다항식이 있으면 그냥 그 다항식 어때요? 각각 텀별로 적분 미분을 하시죠. 그래서 C0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없어지고요. C1의 x 빼기 a를 미분하면 C1이 되고 C2의 x 빼기 a의 제곱을 미분하면 2배의 C2의 x 빼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C3의 x 빼기 a의 3승을 미분하면 3배의 C3의 x 빼기 a의 제곱이 되고 즉 몇 급수, 무한급수지만 수렴되는 그 구간 안에서는 미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미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각각 다항식처럼 텀별로 이렇게 미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 빼기 a의 n-1승이 되고 적분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의 fx의 dx는 여러분이 다항식을 적분한다고 하면 적분산수 c 나오고 c0를 적분하면 c0의 x 빼기 a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c0의 a는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1의 x 빼기 a에 적분을 하면 뭐가 되나요? 2분의 1에 뭐가 돼요? 2분의 1에 x 빼기 a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C2의 x 빼기 a의 제곱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C2의 x 빼기 a의 3승이 되겠죠. 여기 팩토리얼이 아니라 그냥 n 플러스 1이죠. 그죠? 약간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미분과 적분이 다항식처럼 미분이 되고 다항식처럼 적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해요. 다항식처럼 미분이 되고 다항식처럼 적분이 텀별로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는요. 테일러 시리즈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함수 f에서 a를 기준으로 하는 테일러 급수라는 거는 fa 더하기 1 팩토리얼분의 f 한 번 미분한 거에다 a를 집어넣어서 x 빼기 a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두 번 미분한 거에다 a 집어넣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n 팩토리얼분의 f의 n승 미분한 거에 a x 빼기 a의 n승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로 무한급수로 써지는 걸 보고 우리는 테일러 급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 테일러 급수에서 센터를 0으로 가지는 a가 0일 때 어떻게 생겼느냐? a 자리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생각해주는 그런 테일러 급수를 보고 우리는 매크로린 급수라고 해요. 여기서 대표적인 매크로린 급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나오는 급수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파워 시리즈 메서드나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통해서 ODE를 푸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실 미적에서 배운 파트긴 한데 이 파트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약간 복습이 되겠죠. 자, 1 빼기 x분의 1을 한번 봅시다. 얘는요,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n승 즉 공비가 x짜리인 무한급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무한 등비급수에서 어떻게 돼요? 1 빼기 x분의 1로 했죠. 그래서 실제로 1 빼기 x분의 1을 파워 시리즈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단 언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의 절대값이 1인 경우에는 어때요? 발산이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또는 1 빼기 1 더하기 1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때요? 발산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 거고, 이제 2의 x승을 과연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먼저 fx를 2의 x승으로 두고 요놈의 매크로링 급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매크로링 급수의 정의는 뭐였냐면요. f0 더하기 한 번 미분한 거 1팩토리얼 x, 두 번 미분한 거 제로 집어넣어서 2팩토리얼의 x제곱, 그 다음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한 거 제로 x n승, 이렇게 쓰는 거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2의 0승은 0이죠. fx가 2의 x승이면 한 번 미분하면 2의 x승, n번을 미분해도 언제나 2의 x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f의 n번을 제로를 집어넣은 건 언제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이 전부 다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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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x, 2팩분의 x제곱, 땡땡땡, n팩분의 xn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시리즈의 수렴 반경을 찾아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수렴이 돼요. 아까 레이쇼 테스트 통해서 여러분이 수렴 반경을 찾아보면 모든 거에 대해서 수렴 반경이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찾은 이 시리즈는 여러분이 미적에서 배웠던 테일러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보면요. 어디로 수렴을 하게 되냐면요. 2의 x승, 본래 함수였던 2의 x승으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같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리들이 많이 섞여 있긴 한데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그냥 공수 시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리뷰만을 할 거고 너무 깊이 테일러의 나머지 정리 이런 거 공부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미적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이용하면 두 개가 같다. 대신 여러분이 매크로링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복습을 했으니까 그냥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번이고요. 2번이고요. 3번. 이제 sin x를 한번 봅시다. fx가 sin x일 때 요놈의 매크로링 급수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sin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 순서를 좀 바꿀까요? fx가 sin x일 때 자, 두 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sin x고요. 세 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네 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sin x죠. 다섯 번을 미분하면 코사인, 여섯 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일곱 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자, 그러면 f의 제로는 어떻게 돼요? sin 0이니까 0이 되고요. f를 한 번 미분한 거에 제로 집어넣으면 1이고요. f를 두 번 미분한 거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0이고요. f를 세 번 미분한 거에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네 번은요. 0이고요. 다섯 번은요. 0이 1이고요. 여섯 번 미분한 거는 0이고요. 일곱 번을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기가 4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죠? 그런데 1일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때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살아났고 짝수탐에서는 다 0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크로링 급수는 1팩분의 1 x 3팩토리얼 분의 뭐예요? 1 마이너스 1이죠. 부호가 x의 3승. 그 다음에 5팩토리얼 분의 1 f를 5번 미분한 거에는 0 집어넣으면 1이니까요. x의 5승. 7번 미분한 거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2번 썼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매크로링 급수가 나와요. 그쵸? 4를 기준으로 나머지가 1, 3, 5, 7.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9는 플러스 1, 1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급수예요. 일반항을 쓰면 시그마 어떻게 되나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풀마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1, 3, 5, 7 이렇게 나가니까 2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1 x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놈의 수렴 반경을 찾아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언제나 수렴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는 sin x 값으로 수렴을 해요. 모든 x에 대해서 sin x는 홀수들만 살아남는데 부호가 풀마로 살아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sin x는 풀마 살아남고 홀수 텀들만 살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코사인 x 한번 볼게요. fx가 코사인 x다. 그러면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두 번을 미분하면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세 번을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사인 x인가요? 플러스 사인 x죠? 이렇게 됐어요. 자, 네 번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코사인, 다섯 번은 마이너스 사인, 여섯 번은 마이너스 코사인, 일곱 번은 다시 사인 x예요. 이것도 주기를 4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죠. 그죠? 근데 f의 0은 1이고요. 코사인 0이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에 0 집어넣으면 사인은 0이고 여기에는 두 번 미분했을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에서는 또 0이 나오죠. 사인 값 사인 0은 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 미분한 거 집어넣으면 1, 여섯 번 미분한 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매크로링 급수는 어떻게 되냐면 짝수들만 살아남죠. F0, 1, 두 번 미분한 거 2팩분의 마이너스 1 x의 제곱, 네 번 미분한 거 1이니까 4팩분의 1 x의 4승, 그 다음 6팩분의 마이너스 1 x의 6승 이렇게 살아남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놈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리즈에 수렴되는 그 x값들을 찾아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언제나 수렴을 해요. 그리고 테일러의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요거는 수렴을 하는데 어디로 수렴하냐면 본래 주어졌던 코사인 x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외우는 방법은 사인은 홀수들, 풀마 홀수들, 코사인은 풀마 짝수들 2, 4, 6 이렇게 짝수들 이 0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x의 0승부터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써보시면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하면 플러스 풀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짝수들만 들어가니까 2n 팩토리알 그 다음에 x의 2n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1 빼기 x분의 1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n승 땡땡땡땡 그 다음에 2의 x승은 일반항이 n팩분의 x의 n승을 무한 썸한 거. 그 다음에 사인은 풀마 움직이면서 홀수 텀들. 코사인은 풀마 움직이면서 짝수 텀들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몇 급수에서 미분과 적분은 수렴되는 구간에서는 언제나 다항식처럼 텀별로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무슨 이야기까지 갈 수 있냐면 조금 더 시리즈를 응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탄젠트 인버스 x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혹시 아실까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금방 배웠어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어떻게 생겼었죠? 그쵸? 얘는 1 빼기 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1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요 놈을 하나의 x로 두면 1 빼기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미분한 값이 요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적분한 거죠? 그쵸? 그러면 적분하면 x,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적분하면 이건 플러스죠. x의 4승이니까 5분의 1의 x의 5승, 마이너스 7분의 1의 x의 7승. 이렇게 생겼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아까 탄젠트 0은 0이 돼야 되죠? 탄젠트 0이 0이니까. 그래서 c는 0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리즈를 찾을 수 있는데 수렴 반경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내에서는 아크탄젠트 x에 대한 시리즈는 x 빼기 3분의 1 x의 3승 더하기 5분의 1 x의 5승 빼기 7분의 1 x의 7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가려졌네요.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개를 아이패드 프로랑 맥하고 두 개를 맥북하고 두 개를 한 화면에다 놓고 쓰느라고 제가 조금 장소가 비좁긴 해요. 근데 한번 다시 볼 시간을 드리니까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랄게요. 탄젠트, 아크탄젠트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1 빼기 x분의 1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리즈를. 파워 시리즈를. 그러면 아까 적분을 하면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한 걸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탄젠트 x는 요 뒷파트를 적분하면 적분상수 c 더하기 x 빼기 3분의 1의 x 3승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아크 탄젠트 0이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컨스탄트 c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x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ln의 1 더하기 x예요.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ln의 1 더하기 x의 시리즈는 바로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어요. 요거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걸 알거든요. 아, 근데 1 더하기 x분의 1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안에서는 1 빼기 x분의 1이니까 아까 배웠던 거 1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수렴 반경 안에서는 이렇게 시리즈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 빼기 x 3승 더하기 x의 4승 빼기 x의 5승 이런 식인데 미분한 상태를 다시 적분을 하면 ln의 1 더하기 x가 되겠죠. 근데 수렴 반경 안에서는 파워 시리즈가 미분과 적분이 텀별로 적분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적분이에요. 그러면 이 파트도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 c 더하기
x 빼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3승 빼기 4분의 1의 x4승 더하기 5분의 1의 x의 5승 빼기 6분의 1의 x의 6승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c는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감 잡으셨나요? c를 구하려면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ln1은 0이죠. 요 c가 나오네. 그래서 c 값은 0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ln의 1 더하기 x는 x 빼기 2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3승 빼기 4분의 1의 x의 4승 해서 이런 식의 파워 시리즈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했냐면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몇 급수가 있으면 수렴 반경은 레이쇼 테스트, 즉 뒤의 항과 앞의 항의 크기의 극한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되는 수렴 반경 안에서는 미분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다항식처럼 텀별로 미분이 되고요. 적분도 어떻게 되느냐? 각각 텀별로 적분이 돼요. 마치 다항식처럼. 그래서 이그젬플로 많이 사용되는 1 빼기 x분의 1, 2의 x승, sin x, 코사인 x 그리고 요놈의 성질들까지 이용해서 뭐 아크탄젠트 x나 ln의 1 더하기 x에 대한 몇 급수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된 몇 급수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요. 실제로 요 몇 급수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미분 방정식이 두 번 미분한 거 px에 y 다시 qx에 y는 0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나 미분 방정식이 뭐 상수계수를 가지는 미분 방정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오일러 코시 미분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px하고 qx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꼬여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함수들, x에 관한 함수들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무엇을 이용하겠냐면 px하고 qx 또한 x에 대한 몇 급수로 우선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놈을 무엇으로 생각할 거냐면 몇 급수로 가정하고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px와 qx도 몇 급수로 표현하고 y 또한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m 센터를 0으로 가지는 중심을 0으로 가지는 몇 급수로 가정하고 요 식에다가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까 무엇을 배웠냐면 수렴되는 그 구간 안에서는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다항식처럼 미분이 됐죠. 그래서 상수 텀은 사라지고 1차 항부터 나오니까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의 am의 x의 n-1승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성질 이용했어요. 무엇을? 다항식처럼 미분이 된다는 사실, 수렴 반경 안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이미 이것 또한 뭐죠? 몇 급수예요. 그리고 같은 수렴 반경을 가져요. 그러면 이 상태도 몇 급수기 때문에 또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항식처럼 미분이 돼요. 그래서 상수 텀은 사라지고 m이 1일 때 상수 텀이죠. 2부터 무한대까지 미분하면 m의 m 빼기 1에 am의 x의 m 빼기 2승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미 px, qx도 몇 급수고 y 다시도 몇 급수, y 두 번도 몇 급수, 그 다음에 y도 몇 급수예요. 그러면 요 놈들을 스타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왼쪽에 있는 식은요. 요만큼 요 왼쪽에 있는 식은 뭘로 표현돼요? 몇 급수로 표현이 되겠죠. 몇 급수는 0이에요. 그죠? 즉, 뭐 시그마 이것들을 막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뭐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적분상 그 개수가 나오고 c의 n이 나오고 cm이 나오고 x의 m승은 0이 돼야 돼요. 자, 이 식이요. 언제나 0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항등식을 이용해 보시면 요 앞에 있는 cm들이 0이 될 수가 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 cm이라는 건 결국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요 a들이 속해져 나오겠죠. 즉, 요걸 이용하면 an을 찾을 수가 있겠나요? am들을. 자, 이제 여러분이 요 am을 찾았으면 처음에 과정했던 y 대신에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금방 구한 am을 대입시키면, 근데 그 am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am이었나요? 몇 급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요것들을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미분하지 않은 거 px, qx를 다 몇 급수로 다 바꾼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m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am들만 있다면 요 놈이 스타의 솔루션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입시켰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am들만 찾은 거니까. 이게 바로 몇 급수를 이용한 파워 시리즈 메서드를 통한 ODE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그젬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금 키우고요. 이 놈도 자, 조금 좁죠, 여러분. 봅시다. 문제가요. y-가 2xy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이거는 1개고 1개 무슨 ODE죠, 여러분? 변수 분리형 형태죠. ODE예요. 사실 여러분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파워 시리즈를 쓸 필요는 없지만 과연 변수 분리형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변수 분리형으로 풀어보면 y분의 1의 dy는 2x의 dx가 되겠죠. 양변을 적분을 해보면 ln의 절대값 y는 x의 제곱 더하기 c예요. 절대값 y는 2의 x의 제곱 곱하기 2의 c승인데 어차피 c죠. y는 c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임의의 상수값 그리고 2의 x의 제곱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거 변수 분리형 세퍼러블 형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답을 한번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y는 2의 이거는 그냥 c니까 y는 c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었어요. 여러분이 요 답을 지금 기억을 하나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파워 시리즈로 몇 급수 해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였나요? y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는다고요?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m수 몇 급수로 해가 되도록 하는데 과연 이놈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어떤 am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는지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몇 급수가 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급수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수렴 부관 안에서는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n번 미분이 전부 다 다항식처럼 미분이 돼요. 그죠? 이거를 한번 다시 쓸게요. a0, a1x, a2의 x제곱, a3의 x의 3승 뭐 이렇게 생긴 애죠. 그러면 y를 한 번 미분하면요. a0는 없어지고 a1 2배의 a2 x
3의 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즉 요거를 미분을 하면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 곱하기 am의 x의 m 빼기 1승이 되겠죠. 요거를 다항식처럼 미분하니까 x의 m승을 미분하면 m 곱하기 x의 m-1이 돼서 요렇게 썼어요. 자, 이제 요 놈을 대입해봐요. 여기 스타에다가. 그러면 왼쪽은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 곱하기 am의 x의 m-1승이고요. 오른쪽은 2x 곱하기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승이에요. 조금 올려서 봅시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지금 요쪽 슬라이드에 있는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요 파트하고 지금 똑같이 쓸 건데요. 제가 약간 다르게 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요거를요.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m이 1부터 시작할 때 m 빼기 1이니까 무슨 승부터 시작하나요?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요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m이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것도 x의 0승부터 시작을 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시그마 s는 1부터 무한대까지 as나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이나 결국 같은 얘기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요 인덱스를요. m이 1, 2, 3, 4 움직이고 s가 1, 2, 3, 4 움직이면 언제나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시그마 m은 0부터 1부터 할게요. 짝을 맞춥시다.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x에 m 빼기 1승 요 말은요. x의 0승 더하기 x의 1승 더하기 땅땅땅땅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s승으로. 말 되나요? 결국 같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 표현할 때 m 빼기 1이라는 인덱스를 s라고 인덱스 시프팅을 한번 시켜봐요. 새롭게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m이 1부터 시작하니까 s는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죠? m이 1부터 시작하니까 1, 2 이렇게 집어넣으면 s는 0부터 0, 1, 2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m 빼기 1은 s니까 x의 s승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요 파트는 요 사실을 이용해서 요쪽의 거를 m 빼기 1을 s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 s는 0부터 시작이 되고요. 왼쪽에 거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값은 s 더하기 1이 되겠죠. 치환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 파트는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치환되네요.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m자리 대신에 s 더하기 1 a의 s 더하기 1 x의 s승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말 되죠? 자, 그리고 여기를 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조금 깔끔하게 한번 쓰고 나서 생각합시다.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계수 2 am x의 1승 x의 m승이니까 x의 m 더하기 1승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 있는 애도요. 요거를 요 놈을 m 더하기 1을 s로 치환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m이 0, 1, 2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s로 치환을 하면 얘는 시그마 s는 1, 2 이렇게 움직이겠죠. 1부터 무한대로 움직이고 m 더하기 1을 s로 치환하면 m은 s 빼기 1이죠. 그래서 2배의 a의 s 빼기 1에 x의 s승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약간의 치환 과정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요. x의 s승, x의 s승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아, 이거는 x0, x의 1승, x의 2승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근데 얘는 s는 1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x의 1승, x의 2승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기에도 무슨 개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여기도 개수가 있고,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다는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개수들이 다 모든 x 값에 상관없이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요 앞에도 0이어야 되고 x0 앞에는 0이어야 되고 x의 1승, x의 1승 앞에는 요 놈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죠. x의 제곱 앞에는 요 놈 두 개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개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x의 제로승의 개수 어디에서만 나와요? 어디에서만 나오냐? 여기 하나만 나오죠? 왼쪽에서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s에다 0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a1이 나오겠죠. 오른쪽엔 없어요. 0이 돼야 되겠죠. x의 1승의 개수 한번 봅시다. x의 1승의 개수는 s에다 1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1 집어넣어야 x 1승이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2는 x의 1승이 되려면 누가 돼요? 2배의 a 제로가 되나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개수 어떻게 돼요? s에다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3은 이쪽에는 2 곱하기 a2가 되나요? 말 돼요?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s승의 개수 한번 볼게요. 사실 1 이상에서는 두 개가 다 살아남죠. 오른쪽 왼쪽이 다 살아남아서 s 더하기 1에 as 더하기 1은 x의 s승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2배의 as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의 s 더하기 1은 s 더하기 1분의 2 a의 s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요런 관계식이 나와요. 즉 s 여기 요 놈하고 요거 뒤에 건 누구예요? as고 그 뒤에 거는 a의 s 더하기 1이죠. 두 개 전에 거하고 두 개 후에 거, 두 칸 뒤에 개수들이 요런 관계식을 가져요. 근데 A1은 우선 0이었고요. A2는 A0랑 같고요. A3은 뭐분의 3분의 2에 잠깐만요. 여기가 제가 틀렸네요. 두 칸 전에 거 A1이네요. 그쵸? 3분의 2에 A1인데 A1이 이미 0이에요. 그쵸? 그리고 A1이 0이고 A3이 0이고 그 다음에 두 칸 뒤에 거, 두 칸 전에 거랑 두 칸 뒤에 거의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A1이 0이니까 A3도 0이고 A5도 0이고 A7도 0이고 즉 홀수들은 전부 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관계식 때문에. 그 다음에 A2는 A0랑 같고 A4는 여기가 4면 4분의 2죠. 즉 2분의 1에 두 개 전에 거 A2인데 A2는 A0로 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6은 이 관계식에 의하면 6분의 2의 A4인데 즉 3분의 1의 A4인데 A4가 2분의 1의 A0죠. 그 다음 A8 한번 볼까요? A8은 8분의 2의 A6이죠. 근데 이거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의 A0예요. 자, 느낌 오시나요? 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4는
2팩분의 1의 a 제로고요. a6은요. 3팩토리얼 분의 1의 a 제로고요. a8은 4팩토리얼 분의 1의 a 제로예요. 즉 a의 en 짝수는요. 그거의 절반 팩토리얼 분의 1의 a 제로가 나오네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 솔루션 y라는 놈은 아까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이었는데 a0, a1x, a2x의 제곱, a3x의 3승, a4x의 4승, 땡땡땡땡, an의 xn승 요런 애들이죠. 그죠? 파워 시리즈로 써지네. 근데 홀수들 1, 3, 5, 7 요런 애들은 다 0이었어요. A 1, 3, 5, 7 이런 애들이. 그리고 A0로 묶어내면 1 더하기 A2는 뭐였죠? A2는 A0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X제곱 A4는 2팩분의 1 X의 4승 그 다음에 A6은 3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6승 그 다음 X의 2n은 뭐였죠? n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2n 이렇게 써줬어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한번 봅시다. 맨 처음 요 앞에 여기 이그젠플 변수 분리형으로 썼을 때 변수 분리형으로 풀었을 때 y는 상수 곱하기 2의 x의 제곱승이 됐었어요. 그쵸? 2의 x의 제곱승이 됐었어요. 다시 끌어와 볼게요. y는 상수 곱하기 2의 x의 제곱승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2의 x승에 대한 몇 급수가 어떻게 표현됐었죠? 아까 리뷰 2의 x승은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n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n승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우리 케이스는 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자리 대신 x의 제곱 되면 4승 x자리 대신에 x의 제곱 들어가면 여기는 2n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파워 시리즈 방법으로 몇 급수 방법으로 찾은 요 뒤에 쭈루룩 나와 있는 시리즈가 결국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A0도 임의의 상수고 C 또한 임의의 상수기 때문에 A0를 붙이나 C를 붙이나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결국 얘는 A0의 2의 X의 제곱승이에요. 그래서 파워 시리즈 방법으로 풀어도 변수 분리형 방법으로 풀어도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 요쪽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슬라이드에서는 하나하나 다 썼어요. 쭈르륵 썼어요. 그래서 A0, A1x, A2x 제곱 쭈르륵 썼고요. 한번 미분하면 A1 2배 A2x, 3배 A3의 x 제곱 쭈르륵 썼어요. 그래갖고 요 놈을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이거는 2 곱하기 이거다. 그래서 x를 곱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수항은 A1밖에 없으니까 A1은 여기는 없어요. 오른쪽에는 없으니까 0. 1차항 2A2는 2A0. 그래서 A2는 A0.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x제곱에 있는 항은 3A3. x제곱에 있는 항은 2A1에서 이렇게 찾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쓰면 눈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의 일반적인 일반항 꼴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대입시켜 가지고 막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요렇게 하면 눈이 아파요. 왜? 관계식을 바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드린 요 파트를 통하시면요. 이렇게 치환을 해서 식 자체를 x의 s승, x의 s승으로 맞춰주면 그 앞에 있는 애들을 서로 비교하기가 쉽죠. 일반항에 대한 관계식을 찾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하나하나 전부 다 열거해서는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조금 머리가 아프시죠?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요 파트는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치환 직접 해보고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A에 대한 개수들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서 하나 이렇게 하나 찾으면 그 뒤에 거 찾고 그 뒤에 거 찾으면 그 다음 걸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A, N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이그젠플이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y 두 번 미분 더하기 y는 0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쉽죠? 이게 OD인데 상수계수를 가지는 OD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성 방정식 알던 대로 람다 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 해서 여러분 다 알아요. y는 C1의 코사인 x, C2의 사인 x.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사실 상수계수를 가지니까 이렇게 한 거고 과연 파워 시리즈 메서드로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y를 뭐로 생각하느냐?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m승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파워 시리즈는 수렴 반경 안에서 다항식처럼 미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하면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의 am의 x의 n-1승이 됐고요. 두 번을 미분하면요. 이것 또한 몇 급수이기 한 번 미분한 것 또한 몇 급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처럼 다항식처럼 미분이 되니까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m의 m 빼기 1에 am의 x의 n-2승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놈을 요거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두 번 미분한 거 넣을게요. 시그마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m의 n-1에 am의 x의 n-2승 더하기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승은 0이 되도록 하는 am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보았더니 얘는 요 앞에 거는 x의 0승부터 시작하는 애고요. m이 2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x의 0승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놨을 때는 x의 0승에 대한 계수가 뭐가 되는지 빨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 x의 m승인데 얘는 요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더 눈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m 빼기 2, 여기에 있는 m 빼기 2를 s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m이 2부터 시작하니까 s는 0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값은 s 더하기 2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면 시그마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m 자리 대신에 s 더하기 2, m 빼기 1이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s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m 대신에 s 더하기 2가 들어가니까 a의 s 플러스 2, x의 s승 더하기 자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as의 x의 s승 써도 상관없죠. 지금 요쪽에 있는 거는요. 아이고 요거 쓰고 싶은데 시그마 s는 0 지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m 이렇게 된 거는 치환이 아니라 그냥 a0 x 0승 a1 x의 1승 a2 x의 제곱이니까 m으로 쓰나 s로 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죠? 그냥 시리즈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왜? 여기를 s 썼으니까 눈에 편하게 여기도 s로 써주는 게 눈에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이래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x의 s승 맞춰졌고요. 그냥 0, 1, 2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얘는
0, 1, 1가 움직였는데 m 빼기 2 m이니까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0, 1, 2 똑같이 움직이는데 0부터 시작했고 0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개수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x의 제로승의 개수, x의 1승의 개수, x의 2승의 개수들은 전부 다 요 텀과 이 텀 둘 다 영향을 주죠. 그쵸? 자, 그래서 한꺼번에 쓸까요? 아니, 하나하나 할까요? 뭐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쓸게요. x의 0승의 개수는요. s에다 0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 a2 더하기 a0는 0.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a0가 나왔어요. x의 1은 s에다가 2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 a3 더하기 s에다 1 집어넣으면 a1은 0이에요. a3은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에 a1이에요. 자, x의 제곱이 나오려면 s에다 2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4, 3, a4 더하기 a2는 0이에요. 그럼 a4는요. 마이너스 4, 3, 1분의 a2인데 a2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4, 3, 2, 1이니까 4 팩토리얼 분의 1에 a0가 됐어요. 자,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꺼번에 써볼게요. s가 사실 0 이상일 때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수들이 어떤 관계식을 닿냐면요. 모든 거에 대해서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치죠. s 더하기 2에 s 더하기 1에 as 더하기 2 더하기 as가 0이 돼야 돼요. 왼쪽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지만 오른쪽 0하고 항등식을 이루겠죠. 그래서 as 더하기 2는 마이너스 s 더하기 2 s 더하기 1에 1 as 요런 관계식이 나오네요. 두 개 전에 거는 두 개 뒤에 거하고 요런 관계를 가져요. 그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A0. A4는 어떻게 돼요? 4, 3. 여기 마이너스 쓸게요. 여기다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요거 모른다고 해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처음이라서 1, 2, 3 다 썼는데 여러분이 요 관계식을 바로 툭 찾으면 S에다 0 집어넣으면 A2는 마이너스 2, 1분의 A0, A4는 마이너스 4, 3분의 A2인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4 팩토리얼 분의 1에 A0. A6은 요 놈이 6이면 6, 5죠. 그래서 마이너스 6, 5분의 1에 A4인데 A4가 4 팩토리얼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누구분의 6 팩토리얼 분의 1에 A0가 되고 자, 그 다음 A8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7, 1분의 8 곱하기 7분의 1에 A6인데 A6이 요거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부호가 8 팩토리얼 분의 1에 A0가 되고요. 즉 짝수는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 n승이죠. 어떻게 되냐면 A0 있고요. A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누구분의 2n 팩토리얼 분의 a0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n이 0이면 그냥 a0, n이 1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요. 자, 짝수에 대해서는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수에 대한 거 a1이 하나 있을 때 a3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 2분의 1에 a1이죠. 그죠? A5는요. 3을 알면 5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칸 뒤에 거니까 마이너스 5, 4분의 1에 A3이에요. 근데 A3이 마이너스 3,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5팩분의 1에 A1이 됐죠? A7을 알 수가 있네요. 5를 알면 7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7, 6분의 1에 A5가 되는데
A5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나누기 5팩토리얼이니까 마이너스 1의 3승에 7팩분의 7팩토리얼 분의 1의 A1이 됐어요. 감 오시나요? 홀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의 n승 뭐부터 시작하니까요? 풀마 움직이니까 n이 0일 때 플러스부터 시작하니까요.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A1 이렇게 됐어요. 자, 다 찾았어요. 일반항에 관련된 관계식으로부터 A0 어떻게 생겼고 A2, A4, A2n, A1, 3, 5, 7, A의 2n 플러스를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Y는 A0, A1x, A2x의 제곱, A3x의 3승, 즉 몇 급수로 써졌던 요런 애들을 개수들을 찾고 싶은 건데 실제 찾아봤더니 짝수에 해당되는 부분, 짝수에 해당되는 거는 요렇게 찾아졌어요. 뭘로 묶어지냐면 A0로 묶어지죠. 1, A2는 2팩분의 1, A0, X제곱, 4팩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6팩분의 1, X의 6승 해가지고 2m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요렇게 됐고요. 짝수들은. 그 다음에 홀수 텀은 어떻게 되냐. 홀수는 여기 뭐 요쪽에 홀수들 뽑아서 빼내면 A1로 묶어지죠. A1들로 묶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x 빼기 3팩분의 1의 x의 3승 더하기 5팩분의 1의 x의 5승 빼기 7팩분의 1의 x의 7승 땡땡땡 마이너스 1의 n승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x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요.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매크로린 급수를 배웠어요. 풀마로 움직이면서 짝수들 나와 있는 게 보였었나요, 여러분? 풀마로 나오면서 짝수로 이렇게 써지는 거는 코사인 x였고요. 그 다음에 풀마로 움직이면서 홀수 텀들만 살아있는 게 뭐였죠? 사인에 대한 매크로린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워 시리즈 몇 급수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도 아까 상수계수를 가지는 방정식에서 특성 방정식 람다 제곱 더하기 1은 0 그놈을 이용해서 풀이한 솔루션하고 똑같이 나오죠. A0하고 A1은 이미 상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C0, C1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 때 일일이 하나하나 대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치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치환을 이용해서 식을 x의 s승, x의 s승 맞춰주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만 따져줘서 개수를 이렇게 개수들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 조금 더 빨리 AN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미적 부분에서의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몇 급수의 해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했습니다.